반갑습니다. 라이프 의원 내과 김승국입니다. 오늘은 내 심장 괜찮나요? 라는 제목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증상이라든지 거기에 그 질병 그리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장이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근거리거나 빨리 뛰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숨이 찹니다. 그리고 때로는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피로 이런 걸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심장은 1분에 대략 한 5리터 정도 피를 짜냅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27억 번 정도 뛴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때 짜내는 양이 3억 리터가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마 이런 펌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부지런히 피를 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바로 피가 생명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피 속에 산소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보내야 되죠. 그래서 심장에서 짠 피가 최종적으로는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모세혈관에서 피와 세포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피에서 이제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나 다른 영양소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전달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장기나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체다. 그래서 각 장기들은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부지런히 하는데 이게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이 우리 몸에 허브 역할을 한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 심장의 위치도 실제 우리 몸에 정중앙에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뇌하고는 다르죠. 이런 심장을 좀 속을 들여다보면 방이 2개가 있고 심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심방은 뭐 하느냐면 폐나 전신에서 돌아오는 피를 일단 모으는 데입니다. 이게 모아서 저장했다가 심실로 보냅니다. 심실로 보내면 여기 보시면 심실은 어떻습니까? 심방과 달리 상당히 두꺼운 근육층이 보이죠? 이게 뭡니까? 짜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심방에서 받은 피를 받아서 이게 짜내면 대동맥이나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나 전신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방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막이 4개가 있는 구조가 심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장에는 어떤 질환들이 생기느냐?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장의 혈관, 다른 말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거는 다른 말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깁니다. 거기에는 협심증이 있고 심근경색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카테고리는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심장 구조를 하면 거기에 이루고 있는 심근이나 판막이나 아니면 싸고 있는 심낭에 문제가 생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심장은 특이하게 정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전기 펄스를 만들어내서 이게 심장이 그렇게 맥박치는 그 심박을 만드는 그런 정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전기 전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혈관 문제, 2번째는 구조 문제, 3번째는 전기 전도 문제, 이렇게 큰 3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의 이 질환들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로 가느냐? 심부전으로 갑니다.
심부전이 뭔가요? 심장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거죠. 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필요한 때 적절하게 충분한 양을 못 짜는 것. 그게 심부전입니다. 콩팥이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부전이라 그러고, 폐는 폐부전이라 그러고, 그죠? 간이 대사를 못하면 간부전이 됩니다. 그렇듯이 심장의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제대로 짜지 못하는 것, 그게 심부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그거는 이제 심장의 혈관 관상동맥 문제입니다. 이때 두 가지 질환이 있죠.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흉통이죠. 그래서 심장이, 가슴이 뻐근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심할 때는 이게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위치가 이게 가슴이거나 아니면 명치, 왼팔, 또 이게 목으로 이렇게 뻗칠 수 있습니다. 등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명치에서 나타날 때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소화제 먹고 기다리다가 이게 치료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한 것이 좀 특이하게 숨도 차고 두근거리고 이게 땀이 뻘뻘 나고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심장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때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길 때 같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은 땀을 바짝바짝 흘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 할 때는 이거는 심장의 관상동맥 문제다. 이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심장의 관상동맥입니다. 심장도 굉장히 복잡한 그 혈관의 네트워크이죠. 그렇지만 여기 크게는 세 가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두 개인데, 그래서 큰 게 세 가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딘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힐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네, 첫 번째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그 관상동맥이 좁아진 경우입니다. 대개 한 70% 이상 좁아져야죠. 좁아져서 왜 문제가 되느냐?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운동하거나 막 이래 흥분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뻐근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용히 있을 때는 그 심근에 공급하는 양이 비록 좁아졌지만 그런 대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심근에서는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죠. 거기에 비해서 그때는 공급하는 게 딸립니다. 왜냐하면 좁아진 데다가 심장은 또 특이하게도 이게 수축했을 때보다 이완했을 때 그 관상동맥에 피가 더 잘 흐릅니다. 그런데 운동하게 되면 수축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더 흐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심근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통증으로 느낍니다.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 근육에 심장 근육이든 장 근육이든 적절한 산소가 못 가면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밥을 잔뜩 먹고 이제 위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달리기를 해버리면 배가 막 뻐근하게 아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위에 갈 피가 그때 근육으로 다 뺏겨버리니까 그쪽에 피가 안 가죠. 산소 부족이 되니까 위 근육이 이제는 산소 부족이 돼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장에 운동할 때 막 아프다. 이거는 이제 비정상이죠. 그런데 협심증 때는, 대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3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다가 뻐근하면 쉬면 다시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심근경색이 왔다.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관상동맥이 좁아진 거에다가, 그러니까 동맥경화 때문이죠. 거기다가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혈전이 생깁니다. 관상동맥이든 어디든 동맥경화의 제일 큰 문제가 돌발적으로 생기는 혈전이에요. 그 혈전이
그 자리를 막거나 멀리 더 떨어져서 더 이렇게 가는 데서 흘러가가지고 막히거나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관상동맥에서는 이제 막혀버리면 그 밑에 공급받던 심근이 시간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못 뛰어요. 그걸 이제 심근괴사라 그러죠. 그래서 관상동맥,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 되는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근경색했을 때 다 그냥 흉통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당뇨가 있다 이래 되면 이게 때로는 이게 흉통 없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땀이 바짝 나고 뭐 그 다음에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뭐 이런데 흉통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빨리 이게 심근경색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응급실로 빨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심장의 혈관 문제, 다시 말해서 관상동맥 문제, 관상동맥 질환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심전도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있을 때는 일부 수치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심부전 동반하면 또 그게 수치가 또 올라가요. 이제 이런 걸 체크해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심장 초음파가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심장에 그 산소가 안 갈 때는 그 심근이 잘 뛰질 않거든요. 괴사가 오기 전이라도 허혈 상태라도 잘 안 뛰어요. 괴사가 오면 더 안 뛰죠. 그래서 이때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그 어느 부위가 안 뛰는 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그런 테스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 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경동맥을 해보면 동맥경화를 파악할 수 있죠. 동맥경화라는 게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니까 이런 데 이상이 있다면 다른 데도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운동부하라든지 이제 관상동맥 CT 나아가서 관상동맥 조형술 이런 걸 해서 이제 진단 및 그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전도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해보게 되겠죠. 하면 위에 소견은 이제는 허혈 소견을 나타냅니다. 심근에 산소 부족하다 이런 이제 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심근이 손상됐다는 사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모양이 바뀌죠. 예. 그래서 심전도를 이제 빨리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경동맥을 해본다 그랬죠. 예, 우리 목에 경동맥을 해보는데,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전체 혈관들이죠. 예, 이 혈관들이 이게 비슷비슷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관상동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실제로 저희 사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보니까 경동맥을 봤어요. 상당히 심한 동맥경화, 경동맥 협착이 보이죠? 74%, 69%.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상동맥도 보면 그 오른쪽입니다. 우측 관상동맥도 상당히 많은 여러 군데 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도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하지동맥도 보면 폐에서도 발견되고 군데군데 협착도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 오르막길에 흉통이 생겨서 그 관상동맥 조형술을 했죠. 보니까 여러 군데 막히고 그 다음에 좁아져 있고 있습니다. 이 경동맥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 이게 양쪽에다 이게 협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으면서 경동맥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양쪽에다 협착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는 다시 정리하면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가 전체 뭐 심혈관이든 뇌혈관이든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한 사례입니다. 이 경동맥에 보니까 벌써 동맥경화가 상당히 있어요. 이게 내중막 두께가 1.5mm 이상이면 동맥경화다라고 진단하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2.0 한쪽에는, 그 다음 우측에는 2.1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이제 동맥경화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해서 좋아졌습니다. 1.4, 1.0으로 각각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동맥경화를 하기 어렵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재미나게도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전에는 그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치료 다 끝나서 이분이 기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치료하기 전에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했던가 봅니다. 이게 우측에 뇌에 보십시오. 중뇌동맥 부분에 혈류가 없죠. 이게 왜 좌측하고 비교해 봐서 다르죠. 여기는 피가 흐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하고 났더니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측 중뇌동맥에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가지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뻐서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저희도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맥경화는 22년도에 재작년이죠. 그 논문에 발표된 걸 아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인즉슨 그 관상동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관상동맥 문제만 아니죠. 결국은 동맥경화, 전신 동맥경화 문제일 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콜레스테롤 축적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쓰더라도 혈중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자. 이제 최소한 70 정도 LDL 콜레스테롤을 70까지 이제 나아가서 한 50 정도까지도 떨어뜨리자. 그 다음에 그 동맥경화는 만성염증이니까 염증을 떨어뜨리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동맥경화에는 뇌피세포가 큰 역할을 하니까 이 뇌피세포를 회복시키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자. 그래서 저희 그 동맥경화 치료하는 것도 이 기준에 맞춰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물론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하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결하고 숙면, 식이 조절 이런 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경동맥 초음파뿐만 아니라 심장 초음파가 심장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서 단일 검사 하나를 택하라면 심장 초음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심장의 그 구조와 기능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면서 속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그 심장 안에 방이 2개, 심실이 2개 있다 그랬죠. 그 각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 이거는 뭐냐면 짜는 거 잘 짜느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 잘 늘어나냐, 피를 받아야 되니까요. 잘 늘어나느냐, 이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심벽 두께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판막을 측정합니다. 판막이 이게 변형이 있는지 아니면 그 괜찮은지, 그 다음에 판막이 이게 열릴 때 잘 열리는지, 이게 닫혀야 될 때 잘 닫혀야 되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장이 잘 뛰는지, 잘 뛰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심근에 손상이 있다 이거죠. 아니면 허혈이 있다는 거니까 그 관상동맥 질환을 그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이제 초음파로 이제 심장을 본다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심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심장을 X축, Y축, Z축으로 잘라서 그 단면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장축을, 심장을 이렇게 장축을 따라서 잘라서 보는 겁니다. 잘라서 보면 여기 아래 여기 초음파를 보시면 보입니다. 여기가 좌심실이 되고 여기가 좌심방이 되고 그 위에 대동맥, 이게 이런 위치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판막은 성모판막, 그 다음에 대동맥으로 나가는 것은 대동맥 판막 이래 보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단축으로 잘라서 봅니다. 이렇게 자른 거죠. 심장을 잘라서 보면 가운데 대동맥이 보입니다. 그 안에 판막이 3개가 Y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레,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이래 순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심장을 이제는 수평으로 자릅니다. 수평으로 자르는데 심천부에서 이제 이렇게 프루브를 대고 이제 잘라봅니다. 잘라보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4개가 다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성모판막, 삼천판막, 그리고 여기 대동맥판막도 일부 이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이 되겠죠. 그 다음 실제 이제 저희가 찍은 겁니다. 실제로 볼까요? 예. 심장이 벌떡거리죠?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여기 가운데가 성모판막,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이 됩니다. 보시면 특별하게도 이 좌심실의 벽이 두껍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으로 피를 짜낼 때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심실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메인 펌프는 좌심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심천부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좌심방, 좌심실, 성모판막. 그 다음에 여기 대동맥이 됩니다. 피는 여기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갑니다. 그리고 판막은 교대로 열려요. 성모판막이 열릴 때는 대동맥 판막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이게 열릴 때는 성모판막은 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한 길로만 여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가 흘러가는 것도 볼까요? 도플러 초음파입니다. 보시면 잘 보이죠? 예. 여기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게 색깔을 이게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피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올라갈 때는 푸른색으로 보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저희가 관상동맥 질환, 특히 이분은 이제 심근경색이 있는데, 그래서 심근경색 때문에 근 손상이 너무 많아서 심부전이 왔어요. 물론 당연히 동맥경화죠.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동맥경화 치료하죠. 물론 이게 동맥경화 치료에는 관상동맥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좌심실이 이분이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서 관상동맥을 보니까 3개가 다 심하게 막혔어요. 하나는 100%, 하나는 80%, 하나는 90%.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타원에서 이제는 스텐트가 안 되니까 우회수를 이제 새로 이제 혈관을 갖다 붙인 거죠. 3개나 붙였어요. 붙여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장 짜는 게 시원찮습니다. 이게 좌심실이 짜는 게 이게 피를 받아서 52% 이상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못 짜요. 43%밖에 안 되니까 심한 운동은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동맥경화 치료를 하면서 희한하게도 이게 혈관이 좋아졌겠죠. 예, 다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경동맥을 보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는데 덩달아서 이게 심장이 심부전도 같이 좋아졌어요. 전에 43% 짜던 게 57%는 거의 정상이 됐죠. 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헬스장에서 좀 이렇게 빡신 그런 빡빡한 운동도 이제 할 정도가 됐다. 이제 그럽니다. 예. 이제 결국은 관상동맥에 이게 혈류가 좋아졌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의 혈관 문제라 그랬죠. 두 번째는 심장의 구조 문제. 그 구조 안에는 심근이 있고 판막이 있고 심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늘어나서 얇아지거나 이런 것, 이러면 다 이게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이게 고혈압을 방치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 지나면 그 높은 압력을 이겨내서 이게 짜내야 되니까 심벽이 두꺼워져요. 심벽이 두꺼워지면 근육이 늘어나서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다리의 근육은 늘어나면 좋아요. 그런데 심장은 근육이 늘어나면 문제가 많아요. 우선 이게 피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조금 움직이면 뻐근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심장이 뻗어버려요. 심부전이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이게 두꺼워지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막에 문제 있을 때, 이거는 두 가지라 그랬죠? 이게 열려야 될 때 잘 열리지 않는 거, 협착. 그 다음에 닫혀야 될 때 잘 안 닫히는 거, 폐쇄부전. 아주 심플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판막에 각각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 안에 문제가 아니라 심장 밖에 싸고 있는 심낭에 문제가 생길 때, 심낭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 태중에서 심장 자체가 모양이 잘 안 발달해서 이상이 있는 것, 그건 심장 기형이죠. 선천성 심질환,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구조가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흉통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못 잠으로써 생기는 호흡곤란, 그 다음 피로,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진단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 검사하고 이제 심장 초음파가 이때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심장 CT나 심장 조혈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실제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심장이 짜긴 짜는데 어딘가 이상하죠. 좌심실의 벽이 대단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후성 심근병증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심천부만 두꺼워져 있어요. 이거는 심천부형 비후성 심근병증입니다. 심근병증 두꺼워지는 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숨이 차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흉통도 생겨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급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심근에 이게 분포가 의뢰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주의를 요하고 반드시 이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판막의 문제거든요. 판막은 가장 흔한 게 승모판막, 그 다음에 폐동맥 판막,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동맥 판막, 이게 삼천판막,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새는 경우, 요즘은 새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좌심방이죠. 이게 좌심실이고, 여기는 대동맥인데, 원래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서 간 피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줄기 그때 새죠. 보냈던 피가 막판에 가서 한 줄기 뒤로 다시 역류를 합니다. 이게 폐쇄부전, 승모판 폐쇄부전. 여러분들이 가끔 검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승모판 폐쇄부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샌다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래 걱정들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정도 경미한 승모판 폐쇄부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는 정상입니다. 상당수에서 정상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미한 승모판 폐쇄부전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폐동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파랗게 흘러가고 끝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빨갛게 뒤로 다시 역류합니다. 이 경우 폐동맥 판막 폐쇄부전. 네, 이 경우도 이게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삼천판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음 여기 보시면 대동맥 판막입니다. 여기도 한 줄기 이게 파랗게 뒤로 이렇게 역류하는 게 보입니다.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은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큰 문제는 안 되고 가끔 한 번씩 체크만, 추적 검사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이때는 새는 적이 좀 많죠. 예, 이런 경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이 나중에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흉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숨차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손쓰기가 어려운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심장의 기능 평가하고 뭐 이런 거 다 구조 평가해서 미리 그러니까 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하는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자주 체크업을 해보시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 이상 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자 이거죠. 이게 이제 판막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 판막인데 이게 내막염 이런 거 생겨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와요.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판막들은 판막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안심이 되는데 이제 판막을 이제 이게 초음파를 봤을 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런 변형이 있다. 이러면 이제는 이거는 문제가 진행이 될 공산이 많아요. 이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이거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숨이 차고 이제 흉통이 생기고 전형적인 심장 관련 질환이잖아요. 와서 이제 저희가 초음파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좌심방에 이게 뿌리를 두고 있는 종양 덩어리가 이게 판막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큰 덩어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뭡니까? 심장 안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게 대부분 점액종입니다. 점액종이라는 건 좀 말랑말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떨어지거나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 심각하죠. 다행히 이분은 이때까지 아직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3차 병원에 보내서 수술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는 경우입니다. 진단하는 경우인데 보시면 심장 안에는 잘 뛰고 문제가 없는데 심장 밖에 보면 이게 까만 청이 보이죠. 물이 찬 거예요. 심낭에 물이 찬 거예요. 이걸 심낭삼출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 조금 있는 정도는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약간 윤활력이 있어서 심장이 매끄럽게 뛰는데 이게 마찰 받지 않고 잘 뛰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심낭삼출이라 이제 병명이 붙죠.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이 차면 심장이 이제 압박을 받아서 못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왜 생기느냐? 심낭삼출, 병적인 심낭삼출은 이게 첫 번째 심부전 때, 그러면 이게 물이 고이고 이제 숨이 찹니다. 또 그럼 또 차서 또 숨이 또 더 차고 이런 악순환이죠. 그리고 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옵니다. 코로나 때 이런 경우가 저희도 몇 차례 이제 이런 거 진단했는데 이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때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핵, 이게 병적으로 물이 찼다. 이때는 결핵성 심낭삼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낭염이죠. 생각하게 되고 또 때로는 가끔은 암이 번져서 여기에 그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단하느냐? 초음파를 보면서 물을 뽑아요. 뽑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심장에 이게 전기전도 문제. 이때는 두근거리거나 덜컹거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빨리 뛰었다가 갑자기 뚝 그치거나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숨이 차고 이렇습니다. 이때도 진단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심전도 찍고 혈액 검사하면서 24시간 심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가 이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3차 병원에 가서는 심장 전기 생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합니다. 심장을 한번 보시면 심장은 자동성이 있죠. 이게 주기적으로 자기가 전기 펄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져서 심장이 이제 짜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장소가 이게 동방결절입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내면 이제 부정맥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게 심방을 거쳐서 방실결절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실로 들어가는데
그게 첫 번째가 히스 번들, 그 다음에 번들 브랜치 이런 순서로 해서 퍼져갑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게 이렇게 10년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 타이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12채널 심전도를 찍습니다. 이렇게 12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찍다 보면 심방세동 이런 걸 이제 진단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대표적 부정맥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심방세동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심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혈전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서 흘러가는데 뇌로 갔다. 그러면 심각한 뇌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심하면 이게 심부전도 옵니다. 그리고 치료는 약물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시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경우는 부정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알아야 돼요. 종류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즘은 24시간 심전도를 아주 간편하게 패치 2개만 붙이고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모바일에 이제 이게 거기 기록이 전달이 됩니다. 그걸 이제 분석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일부분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하얗게 보는 이게 맥박은 정상인 거고, 그 다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군데군데. 이게 크게 나타난 부정맥입니다. 이때는 심실기회수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24시간 심전도를 찍어서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양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따라서 어떤 약을 쓸 건지 아니면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심장질환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라 그랬죠? 심부전이라 그랬죠. 심부전이 뭡니까? 이게 피를 짜야 되는데 제대로 못 짜는 거죠. 그러려면 피가 전체에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폐에 정체되어 있으면 산소 교환이 안 되니까 숨차죠. 이제 팔다리 이런 데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 붓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진단은, 증상은 호흡곤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피로, 피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붓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심전도, 그 다음 피검사에서는 BMP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가 이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1세 남자가 멀쩡하던 분이 얼마 전부터 운동할 때 이제 심하게 숨이 찹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게 왜 생겼냐? 어느 날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심장이 크지막하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NT-proBNP, 이 심부전에 대한 수치입니다. 보니까 정상이 125 이하인데 5,900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이 얼마나 잘 짜는지를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최소한 50으로 이렇게 52% 이상 짜야 되는데 한 20%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숨이 차죠. 심장 초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좌심실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정도 짜는 게 정상적입니다. 뭐 아주 잘 짜는 건 아니지만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걸 볼까요? 좌심실을 보십니다. 그냥 꿈틀꿈틀하죠. 예.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이게 스트레스 이후에 생긴 심장이 늘어나고 심근이 늘어나고 이렇게 잘 못 자는 거는 스트레스성 그 심근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성 확장성 심근증인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 회복이 됩니다. 다행히. 예. 예. 그래서 이런 심장병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더불어서
이게 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식이 문제, 운동 문제, 스트레스 문제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식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항산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 동맥경화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통곡류, 현미가 더 낫죠, 백미보다. 그 다음에 콩 종류, 견과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은 좀 피하라. 설탕 같은 거. 그 다음 붉은 고기는 좀 적게 먹어라. 이제 이런 권고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총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당연히 담배나 술, 카페인은 제한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면 가슴이 아프다, 흉통이 있다, 그 다음에 두근거린다, 숨이 차다, 원인 모르는 피로가 생긴다. 이럴 때는 꼭 심장을 확인해 보자. 거기에는 기본 검사와 함께 심장 초음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경동맥 초음파가 동맥경화를 이게 전체 동맥경화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진단법이다. 그리고 이게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24시간 심전도를 간편하게 볼 수 있겠다. 요즘은 이제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확인이 됐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하자. 여기는 약물치료나 시술이나 수술이 있다. 그리고 이러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심장 상태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내 혈관에 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식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중요하겠고, 담배는 어떻게든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술은 절주하는데 더 좋은 거는 금주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다고 이제는 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받겠습니다. 그레이스 팍이라는 분 질문입니다. 남편이 52세 비후성 심근병증에 작년에 발견했답니다. 아직 증상은 없어요. 그런데 운동은 더 잘하고 위치가 아래쪽이랍니다. 약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 문제가 없다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비후성 심근병증의 아래쪽에 아마 그러니까 심천부에만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좀 낫죠. 그렇지만 그 부정맥의 그런 그 위험성은 있죠. 그리고 아마 그 숨이 차든가 이런 심부전의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 부정맥의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갑자기 심장에 뭐 두근거린다든지 빨리 뛴다든지 원인 없이 아니면 운동했는데 평상시보다 더 이상하게 막 심각하게 빨리 뛰든지 뭐 이렇게 막 숨이 차든지 이런 경우는 항상 그 요주입니다. 그럴 때는 일차적으로 빨리 어쨌든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비상약으로는 예를 들면 베타 차단제 같은 게 좀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비상으로 좀 처방받아서 갖고 다니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심장 근처에 0.8mm 정도, 아마 0.8mm가 아니라 0.1cm 정도겠죠. 8mm 정도 악성 종양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당뇨나 유방암이 있어서 떼는 것도 위험이 있어서 투는 것도 위험한데 어떤 게 최선일까요? 만약에 이게 그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원발성 종양, 그러니까 원발성 암이다라고, 그러니까 고기만 있다라고 할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열어서 떼내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에 있는 암이 전이된 암이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상태를 파악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 조건들을 다 파악해서 이게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뇨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회복 이런 게 느리긴 한데 지금 봐서는 그것이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게 유방암과 같은 것이라면 전이암이겠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방암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종류의 악성 종양이다.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방암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게 말하자면 거의 완치된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도 있는 그런 상태인지, 관해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마 애기 엄마인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와 부정맥이 가끔 이게 혼돈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실신으로 아이가 쓰러지기도 하고 심전도가 엇박자라서 심장 초음파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까 카테고리 3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조 문제는 아니다. 관상동맥 문제는 아니다. 이게 전기전도 문제다 이거죠. 부정맥 문제죠. 예, 이런 경우는 그런데 엇박자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도 기회 수축이 일정하게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하나는 따닥 뛰고 쉬었다가 또 따닥 뛰었다가 이런 식이 되는데 기회 수축인데, 이게 대부분 그 양이 많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그거는 지켜봅니다. 따로 그 자체를 가지고 당장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이게 막 쓰러지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24시간 심전도를 안 해봤다면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많은지, 아니면 많다는 거는 15% 이상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이하인지, 이런 걸 좀 판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심전도를 꼭 해서 그게 증상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막 두근거리는 것, 이게 그거하고 이제 매칭이 안 되면 공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래 보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신경성 스트레스라 심장마비나 심장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나요? 드물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드물게 나타납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멀쩡하다가 이제 갑자기 숨이 찬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기본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에서 아까 BNP라는 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보면 좌심실이 늘어나서 잘 안 뛰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심부전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되면 심장에도 안 좋지만 관상동맥, 동맥경화에도 안 좋죠. 이게 또 동맥경화를 갖다가 진행시키는 큰 요인이 되죠. 그러면 동맥경화가 와, 그 다음에는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오고, 관상동맥 질환이 오고, 협심증이 오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도 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관상동맥 CT에서 괜찮다 하면 운동 부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 대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 관상동맥 CT라는 거는 사실 관상동맥의 큰 가지들을 보여주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큰 가지들을 보여주는데 작은 가지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드물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동맥 CT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부하를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와요. 실제로 또 통증도 있어요. 운동할 때 통증이 생겨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굵은 혈관은 상관없는데 거기서 뻗어나는 잔가지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굵은 혈관의 관상동맥 질환은 아니지만 잔가지의 관상동맥 질환은 있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아전인수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하는 동맥경화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본인이 그냥 한다면, 이 경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 뻐근할라 할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넘어가지 말고, 뻐근할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심근에다가 살짝 허혈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그 경계선까지 가면 자꾸 그걸 반복해서 하면 심근에 자극이 되고 관상동맥에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관상동맥의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제는 장가지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운동 능력이 증가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가볍게 하되 자기 운동량을 잘 그렇게 협심 증상이 생길락 말라 할 정도, 그런 정도로 자꾸 반복해서 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예. 역류성 식도염과 심근경색 통증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류식도염이 심해서 엑스레이 심전도 찍고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분 나쁜 흉통이 지속이 돼요. 이 질문이 참 맞아요. 정말 어떤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도염에 대한 그 약물을 쓰잖아요. 약을 써가지고 좋아지면 그걸로 이제 그냥 판가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대한 검사 괜찮아. 식도 약을 써도 이게 호전이 없어. 그럼 정말 애매하죠. 그러면 이쪽 저쪽 약을 한번 써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 약물을 시도를 해가지고 해보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심장 관상동맥도 찍어보고 다 해봤겠죠? 그건 다 해봐야죠. 예,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관련된 검사를 다 해보고 이게 감별이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 초음파상에서 경미한 삼천판 판막 역류, 다시 말해서 폐쇄부전입니다. 소견을 받았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천판막, 그 다음에 성모판막, 그 다음에 폐동맥 판막에 경미한 역류, 다시 말해서 폐쇄부전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원하시면 몇 년에 한 3, 4년에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매년 받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정상 범위라 봅니다. 정이 걱정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한 1년쯤 뒤에 해보고 그 전과 차이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한 4, 5년마다 받아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판막에 변형이 없다라고 하면, 없이 조금 샌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내도 되겠다. 그냥 일반 검진할 때 그때 한 번씩 받아보는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커피 3잔, 4잔 마시고 나면 심장이 갑자기 갑갑하고 조금씩 아프다가 이틀 지나면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겨요. 수면 부족도 있었어요. 이 경우 생활 습관 탓인가요? 검사 받으러 가야 될까요? 이때 갑갑하고 명치가 아파요. 예. 의심이 되면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거니 넘어가지 마시고, 이 경우 그러니까 먼저 제일 급한 게 심장 문제니까 심장을 확인해보고, 예, 심장 검사를 통해서 이때 간단하게, 그러니까 심장의 기본 검사들 있잖아요. 엑스레이 심전도,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영술 이런 건 어려우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동맥 상태를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런
이게 간단한 검사들을 해서 먼저 파악을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식도 쪽을 한번 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보고, 내시경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예, 예. 그 83세 어머님이 심장이 부어있다. 심장이 커져 있죠. 혈압이 높고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유지 괜찮을까요? 심방세동약도 먹고 있습니다. 가볍게 뛰기를 꾸준히 해주면 심장이 강화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분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있어서 약을 쓰시고 계세요. 아마 그 조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요. 뛰어서 이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커져 있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죠. 심방세동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성 심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져갔는데 숨이 어느 정도 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운동은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강화도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고혈압에 의해서 관상동맥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그 혈관을 유지하는데, 혈관 건강 유지하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숨이 안 찰 정도, 가볍게 견딜 정도는 꾸준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다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